네, 안녕하십니까. 신경학적인 평가. 먼저 신경계 진단 및 평가의 출제 범위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물리치료 진단평가 문항이 11문제 정도 되는데, 진단평가 원리가 한 문항, 검사 평가가 10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여기에는 신경계 질환과 관련된 척수 손상이나 또는 척추 질환, 척추 신경 손상, 그리고 외상성 뇌 손상, 뇌질환 검사, 뇌신경, 자율 및 지각신경 등과 같이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검사 방법을 국시원에서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경학적인 검진의 개요입니다. 먼저 이제 검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검사와 측정을 실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평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검진을 통해서 받은 그런 임상 자료를 판단하는 과정을 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단은 바로 이 검진과 평가를 가지고 바로 결과나 원인을 찾아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검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ROM 한 숄더 플렉션 한 90도 정도 검사를 했을 때 나온다고 했을 때 이때 이제 바로 이제 평가는 여기에 이제 리미티드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단할 때는 이런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리미티드의 원인이 바로 머슬 쇼트닝이나 또는 뭐 페인 등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진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검진하고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제 현재 나타나는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잔존 능력 파악, 중재 방법을 결정하고 중재 후에 기능 수준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진과 평가를 통한 진단의 중요성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바로 질병의 원인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기능 회복에 따른 잔존 능력을 파악하며 그 환자의 적합한 중재 방법을 결정을 하고 바로 중재 가능한 기능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검진과 평가를 위한 진단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신경학적인 검진에서 첫 번째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정신상태 검사입니다. 이 정신상태 검사에서는 주로 이제 의식이라든지 또는 인지, 그리고 사고, 그리고 감정, 정서 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상태 검사에서는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의식을 볼 수가 있는데, 의식은 크게 명료, 그리고 기면, 혼미, 반혼수, 혼수 상태로 나눠집니다. 의식 상태를 나눌 때 크게 이 5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의식에 관련된 이 정의는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제 명료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그런 생각이나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명료라고 이야기하고, 기면은 말 그대로 이제 드로우지 상태이기 때문에 수면하는 상태랑 유사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혼미는 바로 이제 정신이 혼탁한 상태인데 이것은 이제 강한 자극에만 반응을 하고 이 대화는 불가능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미콤마 같은 경우에는 혼미보다는 더 안 좋은 그런 의식 상태로서 강한 자극에도 반응이 좀 어렵고 주로 이제 반사에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식 상태에서 제일 안 좋은 상태는 바로 코마 상태. 아무리 자극을 주고 어떤 다양한 그런 검사를 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코마 상태, 제일 좋지 않은 의식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은 신경학적인 검사에서 정신상태 검사입니다. 아까 첫 번째로 의식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진압력입니다. 진압력. 이 진압력은 바로 이제 어, 타임, 시간, 그리고 그 플레이스, 장소, 그리고 퍼슨, 사람입니다. 바로 이 진압력은 시간, 장소, 사람 순으로 이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장소, 사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환자의 정신 상태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제 기억력입니다. 기억력. 기억력은 바로 이제 최근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지 바로 이제 단기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옛날의 그런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지 장기 기억이 있습니다. 주로 이 장기 기억 검사에서는 그 환자의 생일이라든지 또는 뭐 출생 지역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서 과거의 그런 장기 기억을 검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네 번째로 이제 주의력입니다. 주의력은 어텐션 검사라고 해서 바로 어떤 자극에 대해서 외부의 여러 자극에 대해서 혼란스럽지 않고 한 자극에만 집중하는 능력을 바로 집중하는 능력을 주의력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를 들게 되면 1부터 10까지 세어보라고 한다든지 또는 10에서 1까지 거꾸로 세어보라고 했을 때 아무리 옆에서 다양한 자극을 줘도 그 하나의 자극에 정확하게 집중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주의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의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회상력입니다. 자, 회상력은 바로 예를 들면 세 개의 숫자나 물건을 기억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분 후에 다시 한번 방금 이야기했던 세 개의 숫자라든지 또는 물건을 다시 상기시키게 하는 것을 회상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은 정신상태 검사에서 언어장애 검사입니다. 언어장애 검사에서도 이런 조음장애의 정의, 언어상실증의 정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조음장애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환자가 이야기하는 어떤 언어나 또는 생각은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발성하는 또는 구강 구조와 관련된 신경이나 근육 병변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조음장애라고 합니다. 말과 생각은 정상이나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은 정상이나 바로 말을 할 수 있는 운동근에 또는 신경근에 문제가 발생해서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을 조음장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파지아 언어상실증입니다. 바로 이제 근육이나 신경 또는 지능 그리고 의식저하 또는 청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어 및 문자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제 언어장애 검사입니다. 언어장애 검사. 언어장애 검사에는 크게 우리 브로카 언어가 있고 또는 이제 베르니케 언어 상실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뇌가 있게 되면 앞쪽에 이제 프론털 럽 쪽에 바로 이제 브로카 영역이 있고 그리고 템퍼럴 럽 쪽에 바로 베르니케 영역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브로카 언어 영역은 프론탈 로브에 있기 때문에 어,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이나 소리는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가능하지만 말로 하고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 즉 이제 발성하는 운동 능력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베르니케 언어 상실증 같은 경우에는 이 외부로 들어오는 소리나 어떤 다양한 그런 반응들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말은 유창하게 합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 질문에 의도한 바와 전혀 다른 응답을 하는 것을 베르니케 언어 상실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이제 인지 능력입니다. 인지 능력에는 이제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지식 축적이 있습니다. 지식 축적은 주로 기억력이나 또는 진압력이나 또는 주의력, 기억력, 진압력, 주의력이 좋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즉각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대상자에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을 물어봤을 때 바로 이제 적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이제 정상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지 능력 두 번째는 이제 속담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에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을 이야기해서 이 속담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속담 해석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지 능력 중에 세 번째는 이제 계산력입니다. 바로 이 계산력은 예를 들면 100에서 7을 빼고 계속도 7을 빼고 계속도 7을 빼고 했을 때 그 숫자를 맞추는 것을 검사하는 것을 계산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이제 행위상실증 검사입니다. 행위상실증 검사에는 첫 번째로 어프락시아, 즉 행위상실증. 여기에서 보게 되면 행위상실증은 바로 이제 운동장애나 또는 실조, 불수적인 운동, 그리고 근긴장도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이나 과제에 대한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는 현상을 행위상실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행위상실증에는 바로 어떤 동작을 순서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증상을 운동불능 행위상실증이 있습니다. 즉 행위상실증 안에 그 안에 동작을 순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를 운동불능 행위상실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상실증 중에 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관념운동 행위상실증이 있습니다. 바로 이 관념운동 행위상실증 같은 경우에는 빗으로 머리를 빗는다든지 또는 어떤 일상적인 동작에서 대상자에게 언어를 지시했을 때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관념운동 행위상실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게 되면 관념행위상실증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상생활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행위상실증에 이어서 입부위 얼굴 행위상실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검사자가 대상자에게 입이나 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대상자나 환자가 같이 따라하게 했을 때 입이나 혀의 운동을 따라하지 못하는 상태를 입부위 얼굴 행위상실증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리고 차기 행위상실증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나 신경이나 이곳에는 전혀 장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입거나 벗는 것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바로 차기 행위 상실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위 상실증 마지막으로는 구성행위 상실증이 있습니다. 이 구성행위 상실증은 예를 들면 어떤 블록을 맞추거나 또는 퍼즐을 맞추려고 할 때 바로 초기에 있었던 그 형태로 만들 수 없는 상태를 구성행위 상실증이라고 합니다. 즉 대상자가 물건을 쌓거나 조립을 하거나 또는 퍼즐을 맞추는 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구성행위 상실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행위 상실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활동에 매우 커다란 불편함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심하게 되면 일상생활의 독립활동이 불가능하게 되게 되고 다양한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게 됩니다. 다음은 인식불능 검사입니다. 어그노시아라고 해서 인식불능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부나 또는 다양한 그런 우리 몸의 오감에 감각장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시각인식불능증, 즉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물이 무엇인지 인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볼펜을 보고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볼펜인지를 인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촉각인식 불능증입니다. 바로 이 촉각인식 불능증은 마찬가지로 물건을 사물을 접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몸으로 들어오는 감각 정보를 머릿속에서 받아들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를 청각인식 불능증이라고 합니다. 청각은 마찬가지로 소리를 청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소리를 들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신체인지 불능증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자신의 그런 신체적인 즉 그 공간의 위치를 알지 못하는 상태. 바로 내 신체의 위치가 이게 팔인지 팔굽인지 무릎인지 허리인지 이런 위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를 신체인식 불능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즉 인식불능증은 사실 그 5가지 오감의 시각, 청각, 촉각 뭐 여기에는 이상이 없지만 이것에 대한 그런 어떤 인식이나 판단이나 인지를 못하는 장애를 인식불능증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대상자의 어떤 환상이라든지 환영 또는 망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정에는 그 대상자의 행복함, 뭐 불안, 웃음, 침묵 등이 있는 짓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정신 상태와 관련된 그런 검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뇌신경의 그 12가지 뇌신경 있죠? 12신경. 바로 후각신경, 그리고 시각신경, 눈돌림신경, 도르래신경, 3차 갓돌림, 얼굴신경, 속기신경, 혀인두신경, 미주신경, 더부신경, 혀밑신경 등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 뇌의 뇌신경은 우리 여기 보면 이게 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이 뇌줄기가 있죠, 그죠? 그리고 척수가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주로 이 12쌍의 그 뇌신경은 1번부터 12번까지 순서대로 뇌줄기에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가지 뇌신경 중에서 바로 이제 3번, 4번, 6번, 11번, 12번 이런 신경들은 대부분 우리의 움직임, 즉 운동과 관련된 신경들과 연관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번, 2번, 8번 신경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 몸에 있는 감각, 그런 촉각, 압각 이런 것들을 느끼는 감각신경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7번, 9번 뇌신경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운동하고 그리고 감각신경이 합해져서 나타나는 것을 바로 우리가 혼합신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로 이제 3번, 7번, 9번, 10번과 같은 이런 부교관 기능을 또 담당을 하는 그런 신경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신경의 그런 분류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으로 좀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가지 뇌신경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후각신경이 있습니다. 바로 이 후각신경은 바로 감각을 담당하죠. 바로 냄새를 맡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후각신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각신경. 바로 이 시각신경도 우리 몸에는 감각을 담당하고 있죠. 바로 시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이제 시각 교차를 통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또 물체의 그런 시야나 시력, 시각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은 바로 균형이나 또는 우리 움직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와서 세 번째로는 우리 이제 눈돌림 신경인데요. 바로 이 눈돌림 신경은 운동신경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로 이제 눈돌림 신경을 담당하는 근육에는 뭐가 있는지 좀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눈 위쪽에 있어서 눈에 보면 눈의 위쪽, 눈이 고등근, 눈 아래 고등근, 그리고 아래 빗근, 그리고 위쪽에 눈꺼풀 올린 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동공을 수축시키고 이제 눈이죠. 눈의 동공을 수축시키고 손모체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눈돌림 신경입니다. 이 눈돌림 신경이 손상되게 되면 바로 눈꺼풀 처침 대표적인 증상으로 바로 이제 눈꺼풀 처짐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동공 빛반사가 또 상실될 수가 있습니다. 동공 빛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에다가 바로 이 라이트 빛을 줬을 때 빛을 주게 되면 당연히 정상 같은 경우에는 이 들어오는 빛을 막기 위해서 동공이 수축돼야 되는데 동공이 수축되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커지는 현상을 동공 빛반사 상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도르래 신경이 있는데요. 도르래 신경은 바로 운동신경이고 바로 눈의 위빗근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눈 위빗근이 손상받게 되면 눈을 모으거나 아래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신경은 혼합신경인데 바로 이제 눈하고 그리고 위턱신경지, 아래턱신경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꾀물근이나 관작은 안쪽, 가쪽이 주로 이제 저작하는 근육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혀의 앞쪽 3분의 2 미각, 그리고 주로 이마근이나 뒤통수근, 눈둘레근을 감싸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속기신경이죠. 속기신경은 대표적으로 이 평형, 안뜰 신경계의 편형 감각하고 이제 청각인 달팽이관과 관련된 자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팽이관이 손상되게 되면 청력이 망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안뜰기관이 망가지게 되면 신체에 그런 불균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혀인두신경이죠. 바로 혀인두신경은 우리가 대표적인 혼합신경으로서 이제 숨내에 있죠. 그래서
삼킴과 관련을 하고 있고요. 목동맥 횡대 부위나 혀의 뒤쪽 3분의 1의 감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혀 인두신경이 손상되게 되면 삼킴 곤란이나 혀의 뒤쪽의 3분의 1 미각이 상실되게 됩니다. 미주신경이죠. 미주신경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이제 인두나 후두근의 운동 기능과 관련이 되어 있고 주로 이제 심장이나 식도, 내장 기능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번째 신경인 더부신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등세무근이나 목비근의 기능을 근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째 혀미신경은 바로 이제 운동신경으로서 혀의 움직임과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뇌신경 검사인데요. 후각신경은 바로 이제 앉은 자세에서 할 수가 있겠죠. 바로 대상자의 눈을 한쪽 눈을 감고 그 다음에 코를 막은 상태에서 그리고 반대쪽 콧구멍에 이제 향수나 커피 등으로 냄새를 맡게 합니다. 다음은 이제 시각신경 검사인데요. 바로 시력 검사나 손가락 개수 세기를 통해서 시력을 검사할 수가 있겠는데 똑바로 선 자세에서 우리 그 안경원이나 또는 그 안과에 가게 되면 이렇게 네모난 스넬렌 시력 검진표가 있죠. 여기 숫자 적혀 있고 C 적혀 있고 뭐 그림 적혀 있고 이게 이제 스넬렌 시력 검진표인데 6m 앞에서 한쪽 눈을 가리고 검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야 검사 있죠. 시야 검사도 마찬가지로 앉은 자세에서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이제 정방향 격자 모양의 이 암슬러 격자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암슬러 격자표의 가운데 점을 찍어 놓고 이제 정확하게 중앙에 검은 점을 응시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정적 시야 검사고요. 동적 시야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 저기 검사자가 있으면 검사자의 이제 손을 바라보게끔 해서 이제 뭐 왼쪽이나 또는 오른쪽이나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이 손을 검사자 손을 움직였을 때 대상자가 그 손가락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정적 시야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검은 점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면 병변이 있는 거고 동쪽 시야 같은 경우에는 수평으로는 85도까지 다 보여야 되고 수직으로는 90도까지는 다 시야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로는 이제 교대 불빛 검사인데요. 이 교대 불빛 검사는 앉은 자세에서 시행을 하고요. 이 눈이 있으면 대상자의 한쪽 눈을 가리고 한쪽 눈에 이제 라이트를 비추게 되게 됩니다. 라이트를 비추게 되면 이제 왼쪽 오른쪽 각각 빛을 3에서 4에 조사를 하게 되는데 정상 같은 경우는 동공이 작아집니다. 근데 오히려 확대되거나 반응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동공이 축소돼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눈돌림 신경인데요. 여기에서는 바로 위 고등근이나 또는 아래 고등근 또는 안쪽 고등근 또는 아래 빗근 눈꺼풀 올린근 그리고 동공 수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돌림에는 눈꺼풀 올림, 위 고등근, 아래 고등근, 안쪽 고등근, 아래 빗근 등이 있다. 도르래는 이제 눈을 올리는 위빗근이 있고요. 갓돌림근은 눈을 가쪽으로 당기는 가쪽 고등근을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눈돌림 신경을 보게 되면 이제 사시가 있는데 사시는 물체를 응시했을 때 눈동자가 한 점에 집합되는 것을 사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검하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눈에 눈꺼풀이 처지는 것을 다른 말로 안검하수, 바로 윗 눈꺼풀에 올림근이 약화돼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 돌림 신경이 병변일 때 이제 폭주와 발산이 있는데, 폭주는 그 두 눈의 주지선이 한쪽 한 지점으로 집중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발산은 이 두 눈의 주지선이 가쪽으로 분산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눈돌림 신경하고 교감 신경의 그런 손상으로 인해서 대표적인 그런 동공 축소와 눈꺼풀 처짐 또는 눈 함몰 등이 나타나게 되는.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도르래 신경인데요. 앉은 자세에서 위 빗근, 바로 이제 도르래 신경이 위 빗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눈을 원래 이제 도르래 신경의 위 빗근의 주요 기능인 눈을 아래로 그리고 안쪽으로 돌리도록 지시를 합니다. 병변이 있으면 눈을 모으면서 아래로 볼 수가 없고 수직으로 복시가 생깁니다.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왼쪽에 이 눈을 보게 되면 눈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이제 상사시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B번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왼쪽의 그런 위비근의 작용 방향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눈이 인터널 로테이션 되고 디프레션이 돼야 되는데 오른쪽 눈보다는 이제 적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왼쪽의 이비근에 지금 마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이 원래는 인터널 로테이션 되고 그 다음에 디프레션 돼야 돼요. 근데 오른쪽 눈에 비해서는 그 움직임이 좀 많이 감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위쪽 방향으로 왼쪽 눈의 왼쪽 방향으로 했을 때는 이 눈의 움직임이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환자는 B번 그림인 이 도르래 신경의 주요 위비근의 기능인 바로 눈을 모으면서 아래로 내리는 인터널 로테이션 디프레션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